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40분께 상승 전환에 성공한 후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고 0.54% 하락한 2,542선에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보다 1조 1,141억 원 늘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HD현대가 에너지 및 건설기계 시장 침체 여파로 올해 3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HD현대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4,31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동원 F&B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6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1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6% 증가한 1조 2,2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잔존한 가운데 빅테크들의 실적을 확인한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MS와 메타의 실적 자체는 호실적이었지만 세부 상황 때문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11월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어제는 좀 크게 내렸지만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1.89% 내리면서 큰 하락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빠르게 단타 전략 세워보기 위해서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첫 거래일 좀 마감을 하락 마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우울한 장세인데요. 우리 미국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혼조세 보이는 흐름 나올지 오늘 시장 분석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빅테크들이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락했다라고 나오는데 결과론입니다. 지난번에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지만 뭐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빠졌다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묘사했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눌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뉴욕 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뉴욕 증시는 그냥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시 상승 모멘텀 갖추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대로 가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던 섹터가 뭐가 있었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자, 그런데 제가 바이오 좋다고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의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유언양행 관련해서 개별적인 이슈, 렉나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HLB도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한 차례 올랐었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당장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자극시킬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차트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이것도 볼게요. 저도 지금 추세 라인을 이탈했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 대금이 뭐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보시면 이게 추세 라인입니다. 이 추세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얘가 좀 60일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으니까 요거는 결국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을 좀 이탈해 놨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만 담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 한 6거래 정도 순매도하고 있네요. 바이오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 여기 추세를 이탈했다는 것은 주가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61선 라인까지. 요거는 차트 보니까 한 120 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 한 30만 원 라인까지는 빠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화장품이죠. 오늘 아모레퍼시픽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해서 삐아라든지 마녀공장 뭐 이런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갈 것이다. 다만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 볼게요.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뭐 실적이 단순히 잘 나왔다 이런 이슈 가지고는 이제 오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실적보다는 테마성으로 어떤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령 화장품주들이 과거에 움직였던 메커니즘을 보면 중국과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이 방안을 추진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그건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주가가 이제 오르려면 이런 테마성 이슈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쭉 빠졌을 겁니다. 얘가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시가갭 두고 쭉 빠졌다 이거죠. 장중에 시가갭 두고 종가 3시 반까지 쭉 뺐다 이겁니다. 수급을 개인 투자자가 역시나 많이 담았고 외국인 기관 팔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섹터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올라왔었죠. 가령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예림당,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대명 소노시즌 뭐 이런 곳들 그리고 갑자기 진단키트 뭐 휴마시스에서 어떤 뭐 리튬 광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테마성으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들 매매를 오히려 조금 쉬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략을 해야 된다면 실적주,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좋아지는 것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참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볼 게 없기 때문에 펜트론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들. 펜트론 같은 거 보시면 저희 방송 공략주였잖아요. 전고 라인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 그러니까 지금 다 바닥에 가라앉고 있는데 신고가를 경신한다든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든지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짚어봤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좋게 나온 부분은 있지만 세부 지표를 하락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증시는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바이오와 또 화장품 섹터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단기 투자 종목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은 많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분 경쟁 관련주와 또 진단키트 관련주 살짝 오르고는 있지만 매매 쉬어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공략한다면 실적주들에 대한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 단기 투자에 대한 전략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나왔던 리뷰 종목부터 해볼 텐데요. W게임즈와 에이텍 어제 짚어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오늘도 5일선 위에서 잘 상승 흐름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W게임즈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자, 영석쌤, 우리 W게임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방금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유효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W게임즈 보시면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죠. 중요한 라인들을 돌파해놨고 보시면 여기
여기 중요한 라인들을 돌파해 놨고요. 얘가 추세 살리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양봉 그다음에 팽이 양봉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 박스권도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 놨잖아요. 괜찮은 차트입니다. 괜찮은 차트이고 저기 수급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볼게요. 외국인이 지금 갑자기 많이 담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15억, 22억, 12억 이게 이 돈만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의 자본금 대비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전과 대비했을 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세력 따라잡기 기법 한번 복습해 볼 건데 이거 제가 그 전에 좀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많은 자금을 끌어다 써서 종목을 매입한다면 그 종목을 종가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기법 관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어제 방송상으로 종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텍 볼게요. 자, 에이텍은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만 자리 자체가 괜찮았어요. 오늘 한 5%, 4.65%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나서 지금 이평선 수렴 구간 위에 캔들이 붕 떠 있는 모습인데 지금 4월 2일, 그러니까 올해 4월 2일 2200원 찍고 나서 얘가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전고점 라인 부근까지 한번 터치를 해놨어요. 거의 터치를 해놨다는 것은 요 급등 패턴 중 하나인데 장대 양봉, 그다음에 음봉, 그다음에 장대 양봉 해서 이게 양음양 패턴이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오래전에 기법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음양 패턴은 1, 2, 3,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봉을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가 위에 노는지 종가 아래에서 노는지 혹은 요 시가 부근에서 노는지에 따라서 그 음봉의 위치에 따라서 양음양 패턴이 3가지로 나뉘는데 요거에 대한 복습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음봉이 뭐 중간에 아래 꼬리 달리긴 했습니다만 음봉의 시가가 전일 기준봉의 종가 위에 그러니까 갭 상승하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 한번 기대해 보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단타 리뷰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W게임즈와 에이텍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우리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텍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타 종목,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노려볼 수 있을 첫 번째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9%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요즘에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YG 엔터테인먼트 전략 세워주시죠. 예, YG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YG 엔터는 자 이게 어떤 차트냐면 보세요. 바닥에서 쭉 올라오고 눌리고 전고 라인을 딱 돌파하는 패턴입니다. 이러면 한 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이게 스튜디오 미르였던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 미르. 자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종목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눌린 다음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때 한 5%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고요. 시가총액도 무겁고 뭐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거래대금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 분석할 때 거래대금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한번 볼게요. 요거 잠시만 볼게요. 보시면 7조 원입니다. 7조 원.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 10월 31일에 10조, 9조, 10조, 못해도 8조 나왔어요. 근데 7조가 나왔어요. 자, 코스닥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조. 지금 6월달,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와서 10조 원대는 유지했었거든요. 9조나 보시면
여기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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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9조, 9조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게요. 5월 달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다가 최근에 이게 반토막 났어요. 쭉쭉 가보면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금 안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거래 대금이 돈다. 그럼 개인 투자자 매수세도 붙고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갈래도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도니까 여기 맞고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G엔터는 좋은 종목입니다만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현재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시가에 조금씩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경 하이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용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세경 하이테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보시면 일단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 사모펀드가 계속 담고 있고 보시면 자 사모펀드와 투신이 담고 있고 무엇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은 바닥을 찍고 나서 거래량 안 터지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패턴이었죠, 여러분들? 디어유 패턴 아니었나요? 디어유. 제가 이거 지난번에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엄청 잘 가고 있어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얘가 어떤 패턴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요 차트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바닥을 찍고 나서 슬금슬금 거래량 안 터지면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빵 나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세경 하이테크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하잖아요. 디어유랑. 그러니까 이게 잠잠하게 뭐 패턴 이름은 제가 안 정했는데 이렇게 잠잠하게 올라가다가 요 121선 라인 돌파하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종목도 수급 괜찮고 차트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종목 차트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시가에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AB프로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3.53% 상승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자, 볼게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랑 좀 비슷한데요. 다만 얘는 매집봉이 하나 있어요. 아까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잠잠하게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투신과 사모펀드만 계속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AB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 하나 나와요. 이 매집봉이라는 게 뭐죠?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그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그다음에 약재를 터뜨리고 모든 방법을 써서 이제 안 될 때 쓰는 방식이 매집봉이라는 건데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분봉상으로 보면 주가를 이렇게 쭉 올렸다가 여기 내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차트를 누가 왜 만드냐? 세력들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량.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가 지금 가격이 얼마죠?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가격대가 오지 않습니까? AB프로바이오. 그래서 요거는 앞에 물량을 소화해 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라인을 돌파한 종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프로바이오 전략 세웠습니다. 종목 봤을 때 앞에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시가에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전략 또 장시 작전 오전 8시 30분에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1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세력 따라잡기. 제가 아까 세력 따라잡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과 같이 수급이 줄어들면서 뭐 할 거 없는 시장에서 쓰기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이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집단을 우리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떠올려집니까? 자, 외국인과 기관이 세력입니다. 그러면 이 따라잡기라는 게 무슨 말이겠죠? 외국인, 기관 그냥 따라잡자 이겁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 따라 사자 이거예요. 기관이 사는 거 그냥 따라 사자 이겁니다. 어차피 정보력이나 자금력 뭐 이런 것들 여기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 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력의 매수세를 확인해야 된다. 세력의 매수세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을 의미하는 거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온다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예컨대 이런 거죠. 오늘 그러니까 10일 전에 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억이 들어왔어요. 10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다가 아니 갑자기 딱 봤는데 한 100억이 들어옵니다. 100억. 자, 그러면 요 차이를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실적이 어떤 종목의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 실적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이슈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수급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선을 긋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 바닥권일 때는 목표 수익률이 15%, 그다음에 매물대 소화하고 52주 신고가 목표 수익률은 30%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볼게요. 바닥 구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매물대가 앞에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매물대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항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항. 요 쉽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차트 볼게요. 자, 예컨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거냐. 뭐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7만 전자, 8만 전자에 물린 개인 투자자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이쯤이면은 올라가겠다. 9만 전자 가겠다 하고 매수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쭉쭉 어떻게 되죠? 6만 원, 5만 원까지 빠집니다. 5만 전자까지. 그러면 이 6만, 7만, 8만 원에 산 사람들이 다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 대금을 봤을 때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이런 거 올라가려고 하면 요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팔려고 하니까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음봉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닥 꺼낼 때는 목표 수익률을 크게 잡지 않고요. 15%만 잡는 겁니다. 10%에서 15% 짧게.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꼭대기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써서 매집했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 얼마 잡는다고요? 30% 잡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매물대에 대한 원리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 손절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손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타 중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5일선 기법이잖아요. 5일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 요 세력 따라잡기 기법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좀 널널해요. 10%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하락장에서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익 볼 때 30%, 15%를 잡고 하니까 10% 손절 라인 잡더라도 우리가 실력을 좀 키워가지고 종목 선정만 잘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 보면서 어떻게 요거를 뽑아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번호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0794. 자, 한번 볼게요. 투자자별. 자,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종합, 뭐 당일 추이, 당일 매매 현황 이렇게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 쭉쭉 가볼게요. 일벌 동향, 수매수 추이, 업종별, 투자자, 당일 매매 현황, 투자자별 1매매. 자, 요겁니다. 0795네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차트로 갑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세팅부터가 중요해요. 이 노트북 화면이 작아가지고요. 컴퓨터에 원래 다 잡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나타낸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이 기관 투자자가 예컨대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는지를 쭉 보여줍니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는지도 보여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관을 볼 거예요. 기관이 사실상 이 매수를 꾸준히 하는 쪽이 좀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관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외국인보다는. 그래서 기관을 설정하신 다음에 우리가 10월 31일로 가볼게요. 오늘 아직 수급이 안 잡혔을 거예요. 가보면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남은 종목이 뭡니까? 테크윙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주성엔지니어링 등등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그냥 이거를 많이 담았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 테크윙 볼게요. 테크윙 보시면 자, 테크윙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된다. 200억, 300억, 뭐 250억 들어오다가 뭐 400억 들어왔다. 그거는 세력 따라잡기 안 돼요. 한번 볼게요. 갑니다. 수급으로. 자, 얘가 보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그냥 패스를 합니다. 제일 좋았던 건 10월 23일에 들어간 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10월 23일에 54억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10억, 9억, 4억, 4천만 원, 8억, 200만 원 얼마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0월 23일에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때죠. 수익이 한 10% 정도 나오겠네요. 10%. 이게 괜찮은 기법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도 보면 수급이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 보시면 전문가님 여기 에코프로비엠 10월 28일에 230억 들어왔는데 매매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230억이라는 돈은 이미 에코프로비엠에 있어가지고 너무 익숙한 수치잖아요. 이전에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270억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230억이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기업인데 갑자기 이런 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쓰는 기법이 세력 따라잡기 기법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종목 많으니까. 그리고 HK 이노엔 이런 거 보면 자 이전에 한번 들어온 적이 많죠. 보시면 65억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59억 들어온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패스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얘가 4억, 5억, 3억 이렇게만 들어오던 애인데 갑자기 65억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는 매수했을 것 같아요. 요 차이입니다. 차이.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전에 막 들어왔었죠. PSK 홀딩스. 얘도 이전에 들어왔었고요. 알테오젠 들어왔었고요. 세트렉. 자, 세트렉 아이 같은 거 괜찮다 이거죠. 세트렉 보시면 안 들어오다가 39억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오늘 또 많은 돈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들고 가지를 못해요. 계속 담아줘야 되는데 오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던졌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봅시다. 인텔리안테크. 얘도 마찬가지 오늘 많이 던졌어요. 그다음에 VT. VT도 이전에 들어왔었고 한글과 컴퓨터도 이전에 들어왔죠. 자, 한글과 컴퓨터 한번 볼게요. 10월 30일에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전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에 8억도 들어왔었고 8억도 들어왔었고 7억도 들어왔는데 11억, 20억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한 10배, 20배 이상 되는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딱히 어제 볼 종목이 없었고요. 외국인 한번 볼까요? 외국인 보면 리가켄 바이오 요거는 이미 들어왔었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미 들어왔었고요. 보르노이 이것도 들어왔었던 거고 숲 이것도 들어왔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딱히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와닿을 수 있게 BHI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BHI 보시면 10월 16일이죠. 자, 볼게요. 이때 갑자기 갭 상승합니다. 밑에 수급을 보시면 자 쭉쭉 가다가 10월 16일에 갑자기 16억이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이전에 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 7천만 원, 200만 원, 4억밖에 안 들어오는 애예요. 얼마 안 들어오는 애가 갑자기 48억, 35억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때 들어갔으면 이거는 바닥권 종목이니까 15% 잡고 홀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넥슨 게임즈 한번 보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보시면 7월 3일에 얘가 급등을 했는데 자, 볼게요. 자, 5천만 원, 4억, 2억, 그다음에 5천만 원, 5억 밖에 안 들어오는 애가 갑자기 76억이 딱 들어옵니다. 이거 쭉 가보면 날짜가 언제죠? 7월 3일입니다. 그럼 7월 3일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7월 3일 언제죠? 이때입니다. 이때 매수하면은 수익 구간이 뭐 50% 이상 결과론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닥 구간이니까 자 바닥 구간이니까 한 15%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 볼게요. 현대글로비스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14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보시면 이때죠. 보세요. 6월 14일 기관 9억, 15억, 그다음에 28억, 5억, 15억, 9억, 27억 이러다가 갑자기 200억이 들어왔어요. 20배가 넘는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러면 그때 들어간다고요. 이때가 언제죠? 쭉쭉 가니까 6월 14일이죠. 볼게요. 6월 14일 이때. 그럼 이때 종가에 들어가면은 요거는 이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환 애니까 올라갈 때 30% 잡고 우리가 홀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세력 따라잡기라는 기법을 한번 배워봤고요.
세력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을 의미하는데 이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종목을 매집한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요. 어차피 정보력이나 이런 거 앞서니까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많은 돈을 담았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10배, 자, 10배 이상. 10배 이상 들어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배. 그래서 10배 이상 들어오는 그 때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일 때는 목표 수익률이 15%.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잖아요. 앞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15%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30%를 잡을 거다. 그러면 앞에 매물대가 없어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오다가 쭉 올라가는데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경우여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30%. 52주 신고가일 때도 30%. 그럼 손절 라인은 10%로 가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솔직히 좀 시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이야기 아침 방송에 짧게 하고 있고요. 사실 출근하기 전에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짧게 한 20-30분 진행하는데 관심 종목 분석하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분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기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세력 따라잡기 기법을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세력의 매수세를 확인 후에 들어가서 수익 보는 전략 배워봤고요. 2교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PSK 보겠습니다. 2만 원의 매수 15%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 2750원입니다.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언제 수익 청산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PSK가 2만 원에 담으셨는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고 지난번에도 보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121선 돌파하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궁금하신 건 2가지겠죠.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지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좋다면 내가 지금 2만 원에 샀는데 어디까지 가져가도 좋은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관련된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 무조건 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직한 장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나스닥과 다르게, 물론 저는 증시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내외적인 변수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을 보자면 뭐 외국인들 담고 있고 수급은 나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만 원, 그러니까 22,500원, 그러니까 19,900원에서 22,500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애라서 요거는 지금 뭐 손절 라인을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닥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 라인을 세워드리기보다는 계속 들고 가시다가 올라온다면 얘가 3만 원 부근에서 한번 턱 막히고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3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눌리고 올라가더라도 결국 전 고점만 종국에 돌파한다면 나는 홀딩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요거 그냥 묻어두시고
39,000원, 4만 원 라인 잡고 홀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만 원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다시 빠진다면 심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 하시면 3만 원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SK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3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단기 목표가 3만 원, 장기 목표가 3만 9천 원에서 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SOS랩입니다. 7,692원의 매수, 비중은 2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5,040원입니다. 쭉 하락 중에 있는데요. SOS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SOS랩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블루엠텍 패턴과 좀 비슷하거든요. 신규 상장이 쭉 빠졌다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엄청난 이 횡보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했을 때의 어떤 시가 라인을 돌파하기 힘든 게 현실이죠.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에도 2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7,692원인데 얘는 이 안에 박스 안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라온다면 8,500원, 9,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라인 올라간다면 다시 빠진 다음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8,500원에서 9,000원 라인까지 온다면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OS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8,500원에서 9,000원까지 가능하지만 다시 맞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그 9,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만 6천원의 매수,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35만 6,50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오늘만 5%대 하락세 보여주었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알테오젠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알테오젠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37만 6천 원이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담으신 건 맞는데 비중 5%시잖아요.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61선 33만 5천 원 라인 제가 제대로 한번 설정해 놓을게요. 여기 33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여기 빠진다면 5% 담으세요. 얼마요? 5%. 그다음에 121선 여기가 30만 원 부근입니다. 보시면 61선, 121선 이렇게 제가 일단 5% 말씀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25만 원 부근 이렇게 5% 담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진득하게 길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알테오젠을 37만 6천 원에 담으신 분이라면 단기 투자 관점으로 좀 담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되는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망할 회사 아니잖아요. 19조짜리 대형주이기 때문에 천천히 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5% 25만 원 부근, 또 5% 30만 원, 5% 33만 원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라메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 9,99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하락 추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라메디텍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라메디텍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S랩이랑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거의 지금 뭐 컨트롤 C, 컨트롤 V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이제 다 이런 패턴이에요. 신규 상장에서 공모가 대비 좀 주가가 뻥 올랐다가 쭉 빠지고 나서 횡보하는데 횡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횡보 박스 안에서 변동폭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변동폭이 그렇게 안심해 보이지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서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얘가 올라온다면 이렇게 올라와서
1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지금 15%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5에서 10% 정도 하셔가지고 비중 확대하시고 평단 낮추신 다음에 한 18,000원 부근 온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메디텍 전략 세워봤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비중 확대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주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44,9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9,510원인데요. 약 4분의 1 가격대에 있습니다. 비중은 좀 적으신 편인데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4,900원이시면 이거는 사실 손절을 못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 얘가 이제 반등할 여력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44,900원이시면 언제 담으신 거죠? 한 2023년에 담으신 것 같은데 요거는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냥 얘가 올라온다면 한 15,000원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라인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니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르죠. 저야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차트에 선 그어놓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손절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죠. 지금 호재 이슈가 좀 나와야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호재 이슈를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떤 호재 이슈가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121선 라인 돌파한다면 그때가 이제 호재 이슈가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한 15,000원에서 2만 원 라인 돌파할 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그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좀 하락이 긴 흐름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호재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21선 라인인 12,000원에서 15,000원 돌파할 때 다시 문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해 볼 텐데요. 마크로젠입니다. 18,415원의 매수, 비중은 30%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17,100원대로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요. 마크로젠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마크로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18,415원이시고요. 얘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패턴은 아닙니다. 매집봉 한두 개 보입니다만 시세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 6월 26일에 한번 올랐고 그 이외에는 없는데 얘가 자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 보면 마크로젠이죠. 마크로젠 재료가 보면 예전에 유전자 가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라서 유전자가 많네요. 유전자 관련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뭐 오르는 애인 것 같은데 볼게요. 유전자 미생물 검사 기반 건강관리 뭐 젠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슈는 안 보입니다. 어쨌든 얘가 지금 올라가려면 특정한 이슈를 살려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좀 끌리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구간이 16,390원인데 16,50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요. 올라온다면 21,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니까 21,000원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크로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6,500원, 목표가는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시프트업 볼 텐데요. 67,800원의 매수, 비중은 30%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시프트업 66,600원에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시프트업 한번 볼게요. 67,800원인데 요거는 좀 차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가 외국인이 좀 계속 담고 있고요. 차트가 볼게요. 지금 전고 라인이 여기죠. 전고 라인이 여기인데 이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5일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니까 요거는 좀 홀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면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높으시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면 한 8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애니까 8만 원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프트업 전략 세웠습니다. 추가 매수 조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그린 리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16,360원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우리 그린 리소스 아직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린 리소스 보겠습니다. 얘도 앞에 보면은 SOS랩 그리고 제가 옆에 말씀드렸던 싱글 상장주들이랑 좀 차트가 비슷한데요. 얘도 보면은 결국에는 횡보할 거예요. 횡보하는 장을 그러니까 박스권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1선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낮다는 겁니다. 얘가 올라온다면 이 라인이면 얼마죠? 2만 원에서 한 2만 1,000원 구간. 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구간 될 것 같아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구간 올라오면 이제 저항 라인 맞고 다시 빠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올라온다면 다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 리소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올라올 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인스코비 보겠습니다. 1,800원 매수 10% 비중 들어가 있는데요. 인스코비 오늘 종가가 1,523원대입니다. 자, 인스코비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인스코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쭉 나왔어요. 상승 파동이 쭉 나왔고 그만큼 쭉 빠졌습니다. 근데 빠질 때 거래량이 안 터졌죠. 이러면 얘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깊게 그러니까 심층적인 분석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기준봉이 안 나와가지고 분석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한 2,000원 라인까지 오는 장대 양봉이 나올 것 같거든요. 2,000원 라인까지 오면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 2,000원 라인 도착했을 때 다시금 상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드림 CIS 볼 텐데요. 5,010원에 매수 3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림 CIS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드림 CI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얘도 지금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죠.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가볍고 하기 때문에 매집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집봉. 그래도 얘는 고점 라인, 중요한 고점 라인들을 다 돌파해 놓고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자님 매수가가 5,010원이신데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냐면 이렇게 가거든요. 얘가 3,500원 라인, 3,500원 라인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평단가 낮추시고 비중 확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잡으시고 올라온다면 5,390원이 10월 22일에 만들어놨던 고점인데 이건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림 CIS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3,500원에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전 8시 30분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W게임즈와 에이텍, 10월 31일 1타 종목으로 좋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1타 기법으로 세력 따라잡기 배웠습니다. 마지막 내일장 1타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세경 하이테크, AB 프로바이오, 11월 4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